안녕하세요. 문혜진입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오늘 저는 카이스트 IPCU 3기 수료생으로서 사례를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발표 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교육원에 지원하는 학부모 혹은 학생이라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까 떠올려 봤더니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이 교육은 도대체 어떤 걸 배우는지. 두 번째,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지. 세 번째, 그럼 과연 이 교육을 수료한 수료생들은 뭘 하고 있을지. 그래서 오늘 제가 사례 발표를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어떤 걸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카이스트 교육원은 아까 백민정 박사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금 유튜브 댓글도 같이 보고 있거든요. 어떤 걸 하고 있는 걸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쯤이었나요? 이제 포켓몬고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켓몬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한 기술인데요. 이 포켓몬고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훨씬 활성화되기 전부터 2012년에 실제로 제가 온라인 과제로 수행했던 내용입니다.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예시를 들어봐라. 이런 과제들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과제에서는 좀 미래 기술을 빨리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과제도 제가 2012년도에 온라인 과제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융합형 인재가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적어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이런 융합형 인재라는 말이 굉장히 활성화됐지만 2012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미리미리 이 교육을 접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노 기술에 대해서 했던 과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이 과제를 수행을 하면은 이제 조교분들이 이렇게 피드백을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피드백을 보니까 혜진 학생 5차시 과제 잘 확인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찾는 것보다는 학생만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 좋겠네요. 라는 식으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교육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아까 그 포켓몬고만 해도 활성화되기 훨씬 이전에 미리 교육을 받다 보니까 기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좀 미래를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는 뭐 1년, 2년 정도 접해보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는 게 이 교육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여러 교수님, CEO들을 만나면서 이런 파티 현장에 갔던 경험도 있고요. 아까 우리 상욱 오빠가 이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발표를 했다고 말해줬는데 이렇게 발표도 듣고 이제 각 세계 석학자분들이랑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는 어린 나이에 호텔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이렇게 석학자분들이랑 이야기했던 게 굉장히 뜻깊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에서 제가 했던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페이 기반의 메신저 앱을 만들겠다고 이제 카이스트 교육원 친구들과 과제를 수행했었는데 지금 보면 이미 카카오톡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가 창업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거를 배우냐라는 그 질문에는 미래에 뜨는 것들을 훨씬 빨리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뭐 인공지능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이미 1년, 2년 전에 저희는 다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대학을 가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수능 내신과는 정말 관계가 없다라고 좀 단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교육의 장점이 장점이다 단점인 것 같아요. 이제 천천히 학생들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 교육을 1시간 듣는다고 수학 성적을 한 문제 더 맞거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수학 공부할 시간에 인공지능 어쩌고 이렇게 공부하니까 참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수학, 과학 이런 거 외에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들이 많다 보니까 뭐 면접, 자소서, 생기부 이런 인재상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대학 입시를 준비했을 때 받았던 질문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뭐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가? 뭐 특허 있나? 이제 차세대 영재 기업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받았을 때 이미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많이 길러졌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잘 대답할 수 있었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은 이 교육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홈커밍 데이에서 이제 수료생들이랑 네트워킹 파티를 하는 그런 과정.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료생들이 벌써 10년이 넘게 쌓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고 싶은 학과를 지원을 할 때 저희 수료생들 중에서 그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는 선배한테 연락을 해서 멘토링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대학을 가는데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수능이나 내신에는 관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수료를 한 선배들은 뭘 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최근에 연세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에 학생들이 익명으로 남기는 그런 페이지가 존재하는데 거기에 올라왔던 글이에요. 읽어보면은 나름 학점 괜찮게 졸업하고 28살 대기업 입사한 나는 하루에 6시간씩 자고 세금 다 떼고 300 받는데 19살 내 조카는 게임 영상으로 초중생들 구독자 2만 명으로 월 400 보는 것 보고 자괴감 세게 온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20대들은 많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진로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믿었던 그런 성공 방정식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 20대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이미 성공 방정식이 과거의 것에서 변화가 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글들을 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육을 받았던 저나 다른 제 친구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의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뭐 대기업을 간다든지 그런 루트를 선택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쓰기도 하고 강의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교육원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들이 있다면은 이 채널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 교육원에 관련해서 좀 영상을 한 5개, 6개 정도 올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아이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수업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각 학교마다 이제 캠프 같은 거를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 만드는 이 사진은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저질러서 법적 처분을 받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과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다양한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교육을 받은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지고요.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다 보니까 각 수료생들 간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의 어떤 영재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하고 끝나지만 이 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도 저랑 같이 고민을 나눈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수료생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다 보니까 뭐 창업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스티브 잡스 키워주는 교육기관인가? 이런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카카오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기업
교육기관인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이 기업가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퍼슨이랑 엔터프러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돈이 되는 걸 기획하는 것을 양성하는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양성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창업이랑 연결이 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이 기업가 정신 마인드가 함양되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교육기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교육에서는 미래 기술을 중심으로 배우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다. 두 번째,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쉽지 않을 거다. 세 번째,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따르지 않는 수료생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3기 수료생 문혜진입니다. 감사합니다.